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승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HBM이 결국에는 이제 많이 팔릴수록,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 HBM으로 이제 약간 좀 반도체 싸움이 시작될수록 결국에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들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시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한 10분의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분의 9 정도는 저희 체험방에서 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투자 포인트는 2.D 패키징도 좋지만은 삼성전자, SK, HBM 수혜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의 2.5D 패키징 자체가 이미 뭐 개발이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대감에 엄청나게 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2.5D 패키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2D 패키징이 있고 2.5 패키징이 있고 그다음에 3D, 3D 패키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D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2.5D 패키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TSMC가 독단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2.5D 패키징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TSMC 다음으로 2.5D 패키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 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처로 두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으로서는 굉장히 매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도 좋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마이크론이 2025년, 2026년도에 이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HBM 수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HBM이 왜 이렇게 자꾸 이슈가 나오냐, 뭐 지금 뭐 새로운 거를 만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HBM 뭐 1탄, 2탄, 3탄, 4탄,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는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4세대, 5세대를 지금 복보적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HBM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D램을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HBM D램을 쌓아가지고 HBM을 판매하는 게 거의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로서는 이제 낮은 마진으로 이렇게 계속 파는 것보다는 좀 고가의 제품을 좀 많이 팔아서 이윤을 좀 많이 남기는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파는 게 결국에는 매출적인 성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을 누가 선점을 하냐, 이 중요한 싸움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이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고요. 하나멀티리얼즈랑 이제 하나마이크론 B나 그 다음에 HD마이크론과 같이 주요 종속 기업을 포함한 13개 연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제품이 좀 들어가는 반도체가 좀 다양해졌고 반도체에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라든지 뭐 속도 등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배열을 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풀턴키라고 하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이랑 뭐 테스트, 모듈 조립 등 일괄 진행하는 거를 이제 풀턴키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국내 유일하게 하나마이크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삼성전자양 매출이 SK하이닉스양 매출보다 좀 앞섰는데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좀 투자로 인해서 매출이 삼성전자양 매출을 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마이크론의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삼성전자 요게 매출이 가장 많이 좀 차지하고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마이크론의 30%가 SK양 매출이고, 근데 SK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SK 매출이 거의 70%가 나오고 삼성전자양이 30%가 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좀 수혜를 많이 받고요.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D 2.5 패키징도 좋지만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관련돼서 엄청나게 반도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계속 싸우면 결국에 하나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협력사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이제 패키징 투자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적인 매출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광폭적으로 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마이크론 비나라는 이제 베트남 법인이 있습니다. 요게 이 공장은 하이닉스 전용 공장입니다. 하이닉스밖에 안 만듭니다. 그리고 1공장이 있는데 1공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만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패키징 자체가 이제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는데 이 공장은 SK하이닉스 전용 패키징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은 시장가 대비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가와 마진율이 높은 DDR5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모바일 물량이 좀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의 B나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매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하나마이크론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HBM 4세대가 좀 독점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NDVI의 독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고 5세대 양산도 시작해서 가장 앞서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 후공정 패키징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패키징 자체를 뭐 투자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패키징 업체가 하나마이크론인데 삼성전자에서도 뭐 관가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면 SK하이닉스가 HBM을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외적으로 SK하이닉스가 너무나도 광폭적으로 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우위에 서 있다. 그 우위에 서 있는 게 바로 중요했던 것보다 엔디비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납품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엔디비아에 납품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SK하이닉스가 HBM은 이제 엔디비아한테 독보적으로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인텔과 협력 관계가 좀 좋은데요. 인텔의 이제 가우디3가 나오게 됩니다. 가우디3가 이제 만약에 나오고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 가우디3에 들어가는 HBM2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HBM 향 매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후공정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패키징 투자를 좀 확대한다고 좀 나올 수가 있는 게 보다 바로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죠. 이 후공정 업체 패키징 자체가 일단은 뭐 공장과 부지를 만들어야 되고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패키징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안착까지 하려면 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치어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흔한 말로 후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의 수혜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패키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지금 트렌드적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안 맡기면은 또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빽빽하게 찾아져 있기 때문에 공장을 부설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외주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주 업체가 어디다? 바로 패키징 업체는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인 뭐 HBM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SK하이닉스의 HBM 기사가 나오면 결국에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은 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제 엔디비아한테 계속해서 HBM을 독보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인텔의 가우디3가 이제 나오고 나서 가우디3는 이제 NDVI H100보다 성능이 50% 좋다고 말은 했는데 막상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HBM 9버전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관련된 패키징 자체가 이미 하나마이크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싸우면은 하나마이크론이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모두 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서 후공정 물량에서 모두 대응이 가능하고요. 주요 고객사는 아무래도 HBM 모멘텀 이슈와 더불어 2.5D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까지 만약에 진출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2.5D 패키징 기술을 아직 하나마이크론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25년도에 2026년도에 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시제품은 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적용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2.5D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까지 만약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매력도는 굉장히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엔 이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네 싸워봐. 결국엔 내가 수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목표 주가와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리,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주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HBM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약간 좀 제가 생각하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왜냐하면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올렸다 내렸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봉을 좀 살펴보면은 단기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고점 이제 34,500원 뚫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상황인데, 이 박스권을 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박스권, 이 가격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이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미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연결 종속 회사가 13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이 이제 조 단위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에다가 HBM이 지금 부흥에 겨워서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좀 떠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초고점을 찍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는 당연히 조정을 받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매수세가 당연히 들어왔고, 이 주가는 약간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주가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2월 달부터 저점 구간을, 지금 쌍바닥 구간을 계속 유지해 주면서 수급이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이렇게 요 포인트 지금 요 포인트 기억하고 계세요?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 자리는 거는 명확합니다. 대신에 그렇지만 21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21선 밑으로 차트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수급을 좀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 올해는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최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 패키징 매출 자체가 많이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이 이미 바닥권을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신규 매수는 좀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 자체가 긴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박스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1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1차가. 그리고 기존에 막 요게 가지고 계시고 요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목표가는 좀 크게 내년까지도 좀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내년에 2025년부터 2026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사이에서 2.5D 이제 패키징이 완료가 되면 이거 자체로도 엄청나게 크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또 저평가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2025년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삼성전자의 HBM 이슈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관련된 HBM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의 HBM 이슈보다 삼성전자의 HBM 이슈로 주가가 양봉이 좀 크게 뜬 이유는 뭐다? 바로 2.5D 만약에 패키징이 완료가 되면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왜냐면 2.5D 패키징 기술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TSMC가 삼성전자랑 이제 협력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을 좀 더 이제 잘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2.5D 이제 패키징은 완료가 되면 삼성전자에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후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종목을 정리하는 것보다 요런 잔파동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 4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적인 매수, 신규 가격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간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20%에서 수익을 가져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패키징 업체, 후공정 업체 앞으로 나중에는 계속해서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도 더 흥행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 둘 다 이제 지금 매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향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부위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은 요 저점 부위를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잡으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좋았던 이슈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마이크론 이번 영상에서 통해서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마이크론의 모든 재료는 제가 영상에서 다 담은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영상은 분명히 10분의 1 과정만 지금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드린 거고, 관련된 내용들 9까지는 이제 체험방에서 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반드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